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 경북의 주요 산업은 관광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관리되는 관광재들이 많은데요. 최근 혈세 낭비 우려와 함께 안전 논란까지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내용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개장을 미뤘던 관광시설들이 연이어 문을 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문경 단산 모노레일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엄부장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문경 단산 이제 문경읍에 있죠. 네. 단산이라는 어떤 정상에 이제 밑에서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시설인데 지난 4월 30일 날 개장을 했어요. 당초에는 한 3월 날 20일쯤 개장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미뤄졌죠. 네. 사실 이곳에는 정상에 올라가면 단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하여튼 문경읍이라든지 문경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한눈에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망이 좋고 또 인근에 문경세제라는 어떤 굉장히 큰 어떤 관광지가 있어가지고 인기를 참 끌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모노레일 설치하면서 정상에 전망대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쓸미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유의 시설들을 같이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사실 밑에 이제 그 아래층에서 정상까지 3.6km거든요. 3.6km 구간을 이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올라가는데 최대한 35분 정도 걸리거든. 시험시험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높이가 최대 능선이 43도면 거의 이게 그죠? 네, 굉장히 가팔라요. 네. 그렇게 올라가면서 느끼는 어떤 짜릿함이라든지 또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전망이 그 한눈에 탁 트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는 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됐습니다. 이제 이건 8인승 모노레일이 이제 하루 10대씩 오고 가는데 한 달 만에 개장 한 달 만에 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 때문에 운행이 중단이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게 모노레일 올라가다가 전동으로 하는데 올라가다가 이게 멈춰버린다든지 또 뒤로 밀린다든지 네. 사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네. 이런 어떤 사고들이 좀 이렇게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때문에 이제 지난달 27일, 29일에는 이제 사실 긴급 점검을 이유로 이제 운행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안전 사고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언론에 나기도 하고 사실 또 이제 그 모노레일 지지대가 이제 사실 그 집안에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집안이 침하가 돼가지고 모노레일 자체가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톱니까 용접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굉장히 긴급하게 운행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정밀하게 해서 재개장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부터 이제 잠시 운행이 중단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관광객들의 항의가 좀 거셌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북의 관광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사실 초기에는 평일에는 한 300명 정도, 주말에는 한 500명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몰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유튜브라든지 SNS 통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어떤 홍보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갑작스레 이런 어떤 사고들이 있고 운행이 중단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휴가를 이제 그쪽으로 계획했던 어떤 휴가객이라든지 여행객들이 불만들이 사실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한 70% 정도가 대구나 서울 이렇게 경북 인근 지역이 아니고 대도시 관광객들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이들의 이제 불만들이 또 많고. 이들이 불만들이 사실 이제 문경 모노레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북 관광지 전체의 안전 어떤 불감증 논란을 가지고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한동안 이제 8세 이제 여아 어린이죠. 8세 아이가 이제 굉장히 놀라가지고 네.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되고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운행에 대한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운행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더 이제 비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경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완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단 문경시 의회가 긴급하게 일단 문경시의 시장이라는 현안 질의를 했죠. 네. 담당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되었냐, 이제 이 안전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난 다음에 개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 일단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문경시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한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 동시에 이제 문경시 의회로부터 지적돼 나온 사항이 이런 경우 뭐가 떠오르는가요? 이 안전의 문제 나오면 바로 부실 시공. 네. 이 부실 공사, 부실 이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죠.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시험이 운행 단계에서부터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데 그런데도 왜 개장을 강요한 건가요? 첫째 핵심적인 것은 뭐 돈의 문제인데 조금 네. 뒤에 얘기하고 네. 일단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엄 기자께서 이제 43도의 경사로 이제 모노레일이 올라가다 보면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뭔가 이제 통제실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이제 지형 특성상 이것이 이제 신호 제어가 약해지는 경우 어느 구간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스톱을 한다든지 뒤로 밀려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경시의 산하 기관인 문경시 관광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문경시의 공무원 직원과 그리고 이 공단의 직원을 탑승을 시켜서 또 사전 또 해봤어요. 해봤는데 또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점검을 해서 다시 또 문경시민 일부 주민을 초청을 해서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네. 겁니다.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 야 이거 자칫하다 이거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개장을 했느냐라는 그 이면은 제가 모두에 잠시 얘기를 했던 돈의 문제죠. 네. 문경시가 급했죠. 빨리 개장을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특히 개장해서 6월 한 달 정도 매출 1억 정도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사진 계획이 있다 보니 마음이 급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면의 추측이 나온 거죠. 네, 그랬군요. 지금 앞서 기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실 시공 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이 계약 해지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모노레일 사업은 당초에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이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민간 자본이 50억을 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했는데 이거 민간 업체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특별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전체 어떤 그 공사비 투자비를 이제 100억 정도 투자비를 문경시가 부담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뭐 그 업체하고 왜 계약이 해지가 됐는지, 업체가 이제 사업 과정에서 어떤 뭐 이해관계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사업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러한 어떤 사업을 문경시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의혹들, 비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네. 민간에서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뭐 설치의 뭐 유불리 뭐 여러 가지 공사 과정에서의 어떤 난이도 이런 것들 따져서 아마 그 계약을 해지를 하고 공사를 포기를 했을 텐데 그런 정확한 어떤 조사 없이 문경시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행했다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이런 비난들을 고스란히 문경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은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관광지 안전사고 우려는 비단 오늘 내일말의 일은 아니죠. 안동시의 경우도 관광지 관리 소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선성 수산길이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제 이곳은 어디냐면은 네. 이제 그 안동댐을 지나가면서 이제 지금 예안면 일대, 예안면이 이제 옛 지명이 선성현이라고 그럽니다. 이 선성현 일대에 이제 그 낙동강, 그 안동호 호수 주변 이 가장자리 쪽을 이제 그 산책로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물 위에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물 위에 만들다 보니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떠받치는 이제 부력제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아주 안전하게 이제 튼튼하게 이제 시공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
걸어 다니는 쪽에 이제 로프 같은 걸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그런 로프가 또 이제 그 주변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그걸 고정하는 게 옆에 이제 나무에 이제 묶여져 있고 이런 걸 누가 봐도 좀 어설픈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그 안동호 호수다 보니까 네. 첫째 야간에는 가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야간 출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금지를 하면 뭐 합니까? 금지를 하면 못 가게 그걸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거나 아니면 CCTV로라도 있어서 관리를 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는 지금 뭐 얘기는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그 길이가 1km 정도 돼요. 가로 폭이 2.75m 정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물가 주변을 이 정도 길이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3대 문화권 사업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지금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비슷한 예산을 들인 상주 경천섬 수상 탐방로와 비교가 되면서 이 안동시의 선성 수상길이 부실공사 의혹을 좀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안동의 선성 수상길과 비슷한 게 이제 상주 경천섬 이제 그 수상 탐방로가 있거든요. 네. 길이도 이제 이것은 975m라서 이제 선성길하고 비슷한 길이고 형식도 기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부력제를 이용해서 물 위에 띄우는 어떤 그런 부교 형식으로 조성된 거는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같은 어떤 형식이고 같은 어떤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사실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상주 경천서 일대 조성된 수상길 같은 경우는 이게 밑에 부력제를 쓰면서 부력제 위에 있는 다리를 설치하는데 이 부력제가 실제로 걸어 다니는 다리보다 넓게 설치해다가 안정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정감 있게 됐고 또 이제 부력제와 물 밑에 이제 그 부력제를 고정하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또 이제 그 물에 썩지 않는 로프 등으로 아주 단단히 또 묶어서 굉장히 또 이제 뭐 흔들리지 않고 그 안정감 있게 좀 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상길 난간은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선성 수상길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철제로 이렇게 고정돼 있지만은 이 경천섬 수상길 같은 경우는 철제로 돼 있어 가지고 성인 남자가 흔들어도 아주 그냥 그 안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네. 그 안전하게 설치했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쪽에는 CCTV가 이제 출발선에서 끝에까지 CCTV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감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이제 그 두 개 다리가 모두 한 40억 정도였던 예산이 좀 공이 비슷한 예산을 들었는데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재 문제, 뭐 시공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가 되고. 그렇다면은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뭐 시공 과정에서 어떤 일어난 일인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좀 더 안전 관리에 좀 집중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을 이제 사실 뭐 안동 성수연 수산길은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성할 때는 경북개발공사였죠. 지금은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인데 개발은 경북개발공사가 조성을 하고 관리는 안동시에서 지금 이제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부실 시공이라든지 뭐 다리가 이제 파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관광공사에서는 뭐 당초에는 뭐 조성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문제 없었으니 이제는 안동시가 책임질 일이다라고 이제 떠넘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네. 이 안동시 선성 수상길은 댐 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좀 아찔합니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시급하죠. 네. 원래 이것이 이제 준공되고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네. 사고가 크게 있었어요. 뭐 당장 사례 인명 사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물 안에 이런 교각을 다리를 만들면 이제 교각 소위 이제 교각을 떠받쳐서 또 올라가는 부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교 하나가 이제 심하게 뒤틀려서 한 열흘 정도 뭐 아예 입장이 금지된 적도 있고 처음부터 좀 문제가 좀 제기가 됐는데 네. 그리고 또 이 댐의 경우에는 그 방금 얘기하셨던 우리 엄교자께서 얘기하셨던 상주의 경우는요 그 흐르는 강입니다. 낙동 강입니다. 상주 경천대는 네. 강이고 여기는 댐입니다. 달라요. 그리고 물도 가뭄일 때와 그리고 홍수일 때하고 또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처음부터 가뭄이 났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보이잖아요 바닥이.
그리고 또 완전히 홍수가 되었을 때 더욱더 또 집안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뭔가가 네. 상식적으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좀 더 정확하게 시공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누구나 판단을 하는데, 그런 어쨌든 당시 이것을 이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당시 이 기관이죠. 경북개발공사는 이제 만들었으니까 됐고, 이제 운영은 안동시가 하니까 안동시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핑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주체가 누구였던 간에 일단은 현재는 안동시 입장에서 이 정밀 안전 진단을 지금이라도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마치 유행처럼 늘어난 이 출렁다리 안전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가장 많이 설치된 것이 경북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청량산 정상의 출렁다리가 정상의 봉우리 연결한 출렁다리 있는데, 네.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한 출렁다리 같은 거 한 해에 뭐 수십만 명, 한 100만 명 가까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네. 굉장히 그 관광 특수를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이 출렁다리 설치를 너없이 이제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한 160곳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 가운데 이제 60%이나 100여 곳이 2010년도 이후에 건설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수록 이제 출렁다리 건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은 34곳으로 가장 많거든요. 네. 경남이 30곳이고 뭐 이렇게 이제 전남 19곳, 충북 16곳 이렇게 수는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사실 우리 경북에 또 영천이라든지 안동에서 출렁다리를 짓겠다, 건설하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이제 3대 문화관 사업, 조선민 동물이 3대 문화관 사업 앞으로 이제 이제 조성된 안동호를 건너서 갈 수 있도록 그 750m 길이죠. 750m 길이로 이제 세계 최장의 어떤 길이로 보행 현수교 출렁다리죠. 지어가지고 기네스에 도전하겠다, 이런 어떤 발표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출렁다리가 보기만 해도 좀 아찔한 다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된 점검이 없이 좀 설치가 되거나 네, 안전 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출렁다리 설치를 마냥 좋게만 보기는 어렵다는데요.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단적으로 그 통계로 설명을 하면, 네. 먼저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전국의 이 출렁다리의 3개 중에 1개 정도 꼴은 최근 4년 동안 안전점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감사원 역시도 길이가 100m가 넘는 정도의 비교적 긴 출렁다리 22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볼트, 너트의 어떤 그 풀림, 그리고 좀 덜 조여져 있는 상황,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출렁다리 경우 이제 시설물 안전 관련된 법률에 지금 3종 관리로 지금 해놨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유명무실하다. 이제 일종의 권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지자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네. 이것을 이제 이걸 등급을 올려야 된다. 1종이나 2종으로 올려서 안전 점검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경북 관광지 안전관리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또 어떤 과제들이 산재했는지 덧붙여 이야기해 주시죠. 네, 업무장께서 예. 먼저. 저는 뭐 그래서 합니다. 사실 안전관리 문제는 주요한 관광지 시설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관광지마다 이게 뭐 시설의 문제도 있고 교통 내지는 여러 가지 각종 편의시설 부분에서도 안전 문제가 굉장히 되거든요. 특히 이제 뭐 휴가철이 되고 이러면은 뭐 경북 쪽으로는 동해안이라든지 해수욕이라든지 경북의 많은 어떤 농촌 체험마을 이런 데 좀 관광객들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외국 관광을 못 나가니까 국내로 더 몰려올 가능성은 있죠. 그에 대비해서 안전 부분은 어쨌든 간에 돈을 아까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그리고 문경의 경우에 당장 매출이 성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검에 돈 아끼지 말고 또 수익에 너무 집착을 안 하는 것이 맞다, 당분간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마지막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경북 관광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관리 소홀 문제 짚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